네, 안녕하세요. 박보경입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내 몸도 나이가 들면 고장이 나기 마련이죠. 그 신호가 바로 통증인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내 몸이 보내는 통증의 신호, 그리고 해결책까지 만나보는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어깨와 무릎 통증입니다. 아무래도 내 몸에서 가장 쓰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파본 사람만 안다고 하는 이 어깨 통증과 무릎 통증, 오늘 그 불편함을 해결해 주실 오늘의 해결사 먼저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 심승보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몸에 손가락 관절, 턱 관절까지 해서 참 여러 가지 관절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많은 분들이 통증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무릎과 어깨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와 관련한 얘기 오늘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치료가 꼭 필요한 대표적인 관절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어깨 관절 질환으로는 흔히 오십견으로 알려져 있는 동결견, 그리고 어깨 질환 중에 가장 흔한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 그리고 석회성 물질이 어깨 힘줄 주변에 침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석회성 건염 등이 있겠고요. 네. 또한 대표적인 무릎 관절 질환으로는 단일 관절 질환 중에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무릎의 연골 손상 등이 있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우리가 보통 이제 어깨가 아프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오십견. 보통 50대가 되면 오십견이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이게 어떤 질환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오십견이라고 옛날에 과거에 불렀던 동결견이라는 질환은 어깨가 전체적으로 굳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요. 네. 어떤 원인이 됐든 관절이 굳는 병을 일단은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십견이라고 불렀지만 또한 병리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불렀지만 최근에는 이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최근에 학회에서는 동결견이라는 용어로 통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절대로 그냥 둬서는 낫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 낫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발병을 하는 게 바로 이 어깨 통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십견, 동결견이라는 거죠. 꼭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동결견만큼이나 대표적인 어깨 통증, 어깨 질환 하면 생각나는 게 원장님 저는 회전근개 파열. 이 질환도 참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어깨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고요. 미세 손상이나 또는 외상이 반복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동결견과 같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에 어쨌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 회전근개 힘줄이 전층 또는 부분 파열이 되면서 어깨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나 중요한 점은 한 번 파열된 힘줄은 저절로 봉합되거나 낫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원장님, 앞서 그 동결견도 그렇고 회전근개 파열도 그렇고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치료법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어깨관절 치료법에는 비수술적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있겠는데 비수술 치료에는 약물 치료 또는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와 같은 보존적 치료 또는 관절 수동술과 같은 치료로 질환에 맞게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전근개와 여러 가지 석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는 관절 내시경이나 심하게 파열이 진행된 경우에 관절염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인공관절 수술이나 기타 줄기세포 같은 치료를 이용해서 치료를 도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수술적인 방법 그리고 꼭 수술이 필요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수술적인 방법 양쪽으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도와주셨는데 원장님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어깨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절 내시경이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치료인가요? 네, 관절 내시경이란 관절 부위에 1cm 미만의 구멍을 뚫고 초고화질 카메라가 달린 관절 내시경을 삽입해서요. 실시간으로 병변 부위를 확인하며
확인된 병변을 즉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실제 이제 치료 과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이고요. 저렇게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되면서 뼈 부착부에서 떨어져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봉합을 할지 미리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보고요. 뼈에다 실을 심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미리 뼈에다가 나사를 이용해서 어디다가 실이 들어갈지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지금 보시는 나사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실을 먼저 심어주게 됩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실을 심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초소형 카메라로 실이 굉장히 굵어 보이지만 보통은 다들 직경 1mm 이내의 실입니다만 굉장히 단단한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어디다가 봉합을 할지 그리고 봉합 위치 그리고 그 봉합되는 방향이나 그런 건 굉장히 좀 전문적인 여러 가지 숙련된 기술을 통해서 네. 시행하게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열 봉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을 이용해서 더 이상 빈틈이 없도록 네. 이렇게 봉합을 시행하게 됩니다. 원장님, 저 깃털 같은 게 어떤 건가요, 지금? 저기는 염증이 생겨 있는 부분이 네. 관절 내에 염증 생긴 부분들이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찢어져 있는 부분을 저렇게 장비를 이용해서 다듬어 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봉합이 완벽하게 예쁘게 이루어지게 봉합이 됩니다. 되네요. 와, 그렇습니다. 직접 보면서 치료가 가능한,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관절 내시경 관련해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치료를 통해서 예후가 좋았던 분,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얘기를 한번 더 이어가 볼게요. 58세 남성분의 얘기 좀 들려주실까요? 네. 최근 한 2년 전에 치료했던 환자분인데요. 네. 58세 남성분이고 등산을 즐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던 중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셔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팔이 당겨지면서 통증을 일으키고 팔도 거의 들지 못하는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MRI를 시행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새까만 힘줄이 뼈 끝 부착부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는 것처럼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VCR 보여드렸던 것 같이 관절 내시경으로 힘줄을 봉합하게 되었고요. 네. 파열 전에 저렇게 하얗게 보였던 힘줄이 이후에 그 뼈 안쪽에 보이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나사고 그 나사에 달려있는 실을 이용해서 굉장히 잘 꿰맸고요. 네. 지금까지도 별 문제 없이 잘 생활하고 있는 분입니다. 내 몸의 다양한 관절에 다 통한다라는 거, 뭐 손목, 발목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은요, 대표적으로 어깨와 무릎 관련해서 얘기를 전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깨는 마무리하고 원장님, 저희 무릎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 관절염이 점점 악화되는 그 단계별로 치료법도 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쉽게 처음 정형외과 병원을 방문하시면 네.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로 무릎 관절의 진행 단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뼈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벌어져 있고 뼈의 변형 없이 잘 유지되는 단계에서 네. 점점 단계가 진행될수록 뼈의 변형, 뼈의 마모가 되면서 뼈 주변에 경화되는 모습이나 골극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특징적으로 무릎 내측 부분, 거의 대부분은 내측 부분에 발생하지만 내측 부분의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걸 실제로 안에서 들여다본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절 연골이 벗겨지게 되고 벗겨진 연골이 점점 더 깊이 패이게 되고 그러면서 연골의 결손까지 이루게 되면 뼈의 변형이 생기면서 엑스레이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엑스레이도 그렇고요. 처음부터 상태가 악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점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허다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좀 치료를 넘어가야 되는 건지 단계별로 치료가 또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단계는 처음에는 환자분들 대부분 걸을 수 있고 가끔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리고 스스로 운동을 하시면서 대부분 호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진다 또는 계단 내려가기가 특징적으로 힘들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때는 주사 치료 또는 관절 내시경으로 부분적인 염증이나 손상된 구조물을 복원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점점 증상이 진행되면서 통증이 지속되고 걷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존에 그냥 보존적인 치료 이외에 적극적으로 줄기세포 이식술을 한다거나 여러 관절 내시경을 통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더욱 심해져서 통증으로 움직이기가 힘들고 야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신 상태까지 오게 되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약 드시고 물리치료 받으시고 뭐 주사까지 맞아 보셨는데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증 정말 많으신데 지금 보니까 원장님 줄기세포 치료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치료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 줄기세포라는 태아에서 네. 그 태아의 재대열에서 채취한 중간이엽 줄기세포를 이용해서요. 무릎의 결손된 관절에 연골을 채워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기존에 절개를 꽤 5cm 이상의 피부 절개를 이용해서 관절에 줄기세포가 생착될 수 있도록 뼈에다 미리 준비를 하고 이식을 했던 반면에 네. 최근에는 비절개 줄기세포 치료를 이용해서 관절 내시경으로 전부 다 뼈의 준비 및 줄기세포 이식까지 모두 다 가능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피부의 손상 또는 상처가 굉장히 적고 네. 빠른 재활을 시행할 수 있는 치료가 비절개 줄기세포가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보시는 내시경 소견상 무릎 연골이 마모되어서 연골 및 뼈가 드러난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도 적절한 줄기세포 치료를 이용해서 자연 재생을 도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절개 줄기세포의 치료 과정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마모된 연골은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손상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엔 미리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미리 깨끗하게 다듬어 준 다음에 뼈에 줄기세포가 쉽게 생착될 수 있도록 뼈에다가 쉽게 말해서 구멍을 뚫어서 혈액순환이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염증을 없애는 시술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네. 줄기세포 약물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1년 후에 다시 관절 내시경으로 검사를 시행해 봤을 때 거의 손상되기 이전에 연골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원장님 끝으로 오늘 소개해 주셨던 관절 내시경 치료 또 줄기세포 치료에 따른 부작용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짚어드려야 되거든요. 뭐 주의사항 같은 부분이 있을까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건 이 줄기세포건 일단 적절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치료 그리고 무턱대고 시술을 받기보다는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술을 받더라도 꼭 스스로의 의지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술에도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술을 받은 이후에 반드시 적절한 재활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질환에 맞는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 정확한 상담을 받으셔서 더 부작용 없고 더 빠른 재활을 할 수 있는 알맞은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심승보 원장과 함께 어깨 무릎 통증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전화 상담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53년생인데요. 53년생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 60대 후반 정도 되셨고요. 네.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저가요, 네.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서, 네. 너무 잠이 몇 번씩 설치고 화장실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래요.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된 데가 한 5년 됐는데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네, 촬영도 해봤어요. MRI 촬영해보셨더니 네. 어떻게 진단이 무슨 나오던가요? 오십경 진단을 받았는데요. 50견. 따로 치료는 안 받으셨고요, 아직? 네. 뭐 주사 정도는 맞아보셨겠죠? 주사를 맞았는데 맞을 때 뿐이고, 네. 또 계속 또 아프고 그래요. 점점 그 간격도 좁아지고. 네. 알겠습니다. 한 5년 정도 지금 어깨 통증을 앓아오고 계시는 어머님이신데 이게 어깨가 불편하면 잠을 못 잔다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얼른 치료, 막 뜨시고. 그쵸. 얼른 치료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어머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5년이나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네요. 네. 네,
다른 치료는 주사 치료랑 뭐 물리 치료 같은 것도 받아보셨고요. 네, 물리치료도 해봤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그때뿐이고, 진통이 너무 이렇게 통증이 심해가지고요. 네, 특히 잠을 잘 야간에 수가 없고요. 네, 야간에 아프셔서 수차례 깨기도 하시고 많이 깨요. 화장실 네. 가고, 막 아프니까 잠을 안 와가지고. 네.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50견이라고 하시던가요? 네. 어머님 원래 앓고 이렇게 많이 아픈가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어머님 원래 앓고 계시는 질환이나 뭐 약 드시는 거 수술하신 적 있으신가요? 수술 같은 건 안 했고요. 네. 혈압이나 당뇨 앓고 계신 네.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는데 고지혈은 있어요. 고지혈증은 있으시고요. 네. MRI 상에서 5년 전에 찍어 보셨다고 하면 이후에 네. 다른 병변이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어깨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됐다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인 고지혈증이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서 그 네. 미세혈관 질환 같은 게 생겨서 지금과 같이 50견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잘 살피시고 그게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런 네. 기저질환부터 먼저 잘 해결을 하셔야 하고요. 이외에 실제로 어깨에 뭔가 염증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어떤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걸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지났으면 다시 한번 MRI를 찍어보실 필요는 있고요. 네. 거기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먼저 뭐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걸로 염증성 상태를 없애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관절 내시경으로 구축된 관절낭을 풀어주는 관절낭 유리술을 한다거나 이외에 관절 도수 종복술 같은 걸로 네, 비수술적 치료로도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이 정확한 상태가 5년 전에 MRI 찍은 거 이외에는 다른 검사를 안 해보셨고 네, 그러신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운 전문의를 찾으셔서 정확한 상담을 먼저 한 후에 원인이 되는 질환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깨 안 좋으신 우리 어머님이셨어요. 질문 중에 50견이 이렇게나 아픈가요?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얼른 치료하셔서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좀 숙면을 취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니 지금 방송 중이고요. 자,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6세요. 60대 중반이시고요. 어머니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어깨요. 어깨가 어떻게 안 좋으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어깨가 6개월 전부터 음. 칼로 콕콕 쑤시는 데가 아파요. 네. 6개월 전부터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 어깨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병원 가보셨나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네. 석회와 근염이라나 뭐라나 네, 네. 그렇대요. 네. 그래서 물리치료도 받고 했는데 좀 통증이 좀 나아지나 싶다가도 또 아프고 그래요. 네. 그럼 어머니 그 치료는 어디까지 받아보셨어요? 진료는? 물리치료 받았죠. 물리치료까지 받으셨고 엑스레이까지만 찍어보셨고 이제 어깨에 예. 뭐 석회가 꼈다라고 많은 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관련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6개월 사이에 심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머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원장님 연결해 드릴 거니까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야간통 6개월 정도 되셨고 66세시라고 하셨죠? 예, 예. 어머니 앓고 계시는 다른 질환이 있으세요? 다른 얘기는 별로 없는데 어깨가 이렇게 아파요. 네, 혹시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내분비 질환 앓고 계신 건 없으시고요? 혈압 있어요. 혈압약은 드시고 계시고 혈압 조절은 잘 되고 계세요? 예, 혈압도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나 봐요. 약한가 봐요. 네. 네. 근데 다른 병원에서 석회성 건염이라는 얘기 들으셨고 치료는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정도만 받으신 건가요? 주사 치료가 아니라 일단 치료 받았는데 물리치료 네. 물리치료. 물리 치료만 받으셨는데 별다른 호전이 예. 없으세요? 예. 네. 근데
괜찮은 것 같으면 또 그게 아프네요. 네, 뭐 물리치료 받을 때만 조금 호전되고 다시 반복되시죠? 예, 예. 보통 석회성 건염은 그 내분비 질환이나 앓고 계신 질환 때문에 뭐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 정확한 원인은 잘 알 수 없지만 석회가 어깨에 침착되면서 염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일단은 석회를 먼저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정확한 진단 초음파 또는 MRI를 찍어서 혹시 힘줄 주변에 아니면 힘줄 내에 침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예, 예. 비수술적 치료로는 우리 체외 충격파 치료나 다른 도수 치료 등으로 먼저 해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그 바늘로 그 압력을 낮춰서 석회를 없애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관절 내시경으로 직접 시술을 통해서 석회를 없앨 수 있는데 석회를 없애면서 동시에 힘줄 파열이나 힘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다 같이 그것도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어머니 일단 엑스레이까지 찍으신 상태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하시고 지금 치료 단계를 정해주셨거든요. 석회 먼저 제거하시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어깨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그래도 용기를 주셨으니까 병원 내원하셔서 꼭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68이에요. 네, 60대 이제 뭐 후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자,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무릎이 안 좋아서요. 무릎이요? 양쪽 다 안 좋으세요? 예, 왼쪽이 더 안 좋고, 오른쪽은 조금 덜 안 좋고요. 얼마나 되셨어요? 무릎 안 좋은 지가 한 거의 3년째 돼가요. 3년 됐고요. 치료는 어디까지 받아보셨을까요? 연골 주사도 맞아보고요. 네. 한쪽은 또 물도 빼고 네. 그랬는데, 맞을 때는 좀 덜한 것 같고, 또 있으면 또 맹도로 그러시고, 그래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어머니 저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연결해 네. 드릴게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3년 정도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네요. 네. 어머니, 일단은 우리 무릎 질환이 무릎 관절염이 우리 관절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고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 물리치료로는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필요하고요. 네. 초기 단계에서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운동치료로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병이 진행되는 경우 관절 연골이 벗겨진다거나 무릎 울렁뼈라고 부르는 우리 반월상 연골 그런 부분들이 찢어지거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치료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약으로 쉽게 말해서 버티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정확한 진단, 특히나 MRI와 같은 진단을 통해서 관절 연골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또는 물렁뼈, 우리 반월상 연골 같은 것이 찢어지진 않았는지 내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절 연골의 마모가 심한지를 확인을 먼저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가까운 전문의를 찾으셔서 꼭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지 약물이나 물리치료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어깨 통증, 무릎 통증 관련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심승보 원장님과 함께 어깨와 무릎 통증 관련해서 그 해결책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도움 말씀 주신 관절 통증의 해결사죠. 심승보 정형외과 전문의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전화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